반갑습니다. 자, 우리 핵심 천재요. 우리 3과목 2장의 자본시장법부터 시작해서 금융위원회 규정 그리고 그 협회 규정까지 총 4강에 걸쳐서 중요한 문제들 좀 빠른 속도로 같이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는요 191페이지네요. 그죠? 자, 1번 문제 들어갑시다. 자본시장법의 개요라고 했어요. 늘 나오는 주제이고요. 우리 뭐 한두 번 반복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틀린 것 고르는 건데 자본시장법의 가장 큰 특징 자체가 증권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전환했다. 열거나 예시가 아니라요. 열거나 예시에서 오는 신종 유형의 신종 유형이 포함되지 않는 그런 한계점을 뛰어넘기 위해서 울타리의 크기를 키우는 거예요. 이런 성격이라면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이고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죠? 네. 2번, 기능별 규제 체제를 도입해서 전문 투자자보다는 일반 투자자의 영업행위랑 관련된 규제의 대부분을 면제하였다라고 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본시장통합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요. 시장의 원활한 거래 질서의 확립, 그러니까 공정하고 원활한 거래 질서의 확립. 두 번째는요. 바로 투자자의 보호를 한결 더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는 전문 투자자에 비해서 훨씬 더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에 한결 더 강화된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일반 투자자에 관련된 규제의 대부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리스크가 별로 없는 스스로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문 투자자에 관련된 규제의 대부분을 면제하고 일반 투자자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강화했더라. 정답 나왔죠? 예. 3번. 투자업이 기능에 따라서 6가지 업으로 분류됐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구분 한번 해볼까요? 등록 요건을 요하는 2개의 유형과 그 다음에 인가요건을 요하는 4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인가요건 4개는 자, 우리 한번 쓰지 않고 얘기해 봅시다. 뭐가 있죠? 그래요. 매매업이 있습니다. 투자 매매업인데 매매. 두 번째 뭐가 있었죠? 중개. 세 번째 뭐요? 그렇죠. 집합투자업이 있었죠. 네 번째 또 뭐 있었죠? 그래요. 신탁업이 있었습니다. 자, 등록 요건을 요하는 2개는 하나는 자문업이요. 하나는 일임업 맡기는 거 그죠? 네, 그렇습니다. 4번에 동일한 기능이라면 동일한 규제의 원칙을 지킨다. 형식이나 틀보다는요. 어떤 알맹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알맹이에 맞게끔 기능별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동일 기능의 동일 규제다. 기관별 규제가 아닌 기능별 규제 체제를 가지고 있다. 한 문제이지만요. 1번 아주 좀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드렸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이 잘못된 것.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를 기능적으로 전문 투자, 일반 투자자로 구분하고 있다. 자, 2번. 투자업을 기능에 따라서 매매, 중개, 신탁, 집합 4가지로 분류하였다. 이것은 지금 인가 요건에 충족되는 4개의 유형일 뿐이지 여기에 뭐가 붙습니까? 그렇죠. 2개의 등록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뭐와 뭐가 붙는다고요? 그렇죠. 자, 올라와 볼게요. 투자 자문업과 그리고 투자 일임업이 좀 더 붙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개가 아니라 6개라고요. 그렇죠. 네. 3번에 상품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포괄적 규제 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렇죠. 네. 자, 겸용 허용을 통해서 투자업자의 업무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총 6가지 중에서요. 나는 A, B, C, D, E, F 중에서 A와 C를 겸할 수 있고 B와 F를 겸할 수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겸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 네. 자, 넘기겠습니다. 네, 페이지 넘어가네요. 자, 3번요. 네. 법의 시장법상 금융상품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체계다. 틀린 것이라고 했어요. 1번에 원본 손실 가능성으로 증권과 파생상품이 분류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원본을 깎아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깎아먹을 수 없는 것은 예금과 보험 등이고요. 원본 손실 가능성 즉 깎아먹을 수 있는 것이 증권과 파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애초에 틀렸어요. 그렇지? 그러면 증권과 파생은 원본 손실 가능성의 측면으로는 손실 가능성이 뭐하다?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한 번에 묶을 수가 있지만 어떤 면에서 다르다? 증권은 원본만 깎아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항상 그 얘기했잖아요. 뭐가 된다고요? 빈털터리, 거지가 된다 그랬죠. 거지가 될 수 있는 건 증권입니다. 하지만 파생은 빚쟁이가 될 수가 있어요.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 있다. 그래서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다. 파생은. 증권은 없다. 100%까지만 깎아먹는다. 빵원이 됐다. 마이너스로 내려간다. 파생. 됐죠? 예. 예금은 투자성은 원본 손실 가능성이잖아요. 투자성이 없기 때문에 금융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그렇죠? 3번에 파생은 장내와 장외로 구분되는데 이건 뭐 안 읽어줘도 될 것 같고, 예, 4번에 자 증권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 증권의 유형들, 자본시장법에서 어떤 증권들이 있습니다. 채무증권이라든지 지분증권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어요? 수익증권, 증권 예탁증권 이렇게 증권의 종류들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4번 문제. 자, 옳은 것을 고르는 거네요. 자본시장법의 주된 보호 대상은 혼자서도 잘해요인 전문 투자자보다는 혼자서 좀 힘든 아이들,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 좀 더 주된 보호 대상. 전문 투자가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것은 일반 투자자이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에 자 열거하는 체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열거를 해가지고는요. 규제의 틀 속으로 집어넣을 수 없는 신종 유형이 생기면 대응력이 떨어져요. 그때 가서 지속적으로 지나치게 빈번하게 법을 계속해서 개정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죠. 좀 더 포괄적 규제를 하고 있다. 그렇죠. 추상적 규제를 하고 있다. 3번에 한국거래소가 공적 규제기관이라고 어디서 배웠습니까? 자율적 규제기관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적 규제기관에는 금융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금융감독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공적 규제기관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거래소와 더불어서 우리 금융투자협회는 자율적 규제기관이다. 네, 4번에 파생은요. 선도 옵션 스왑이라는 세 개의 유형으로 갈라집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요. 자, 선도 옵션 스왑. 스왑은 뭐라 그랬어요? 교환하는 것. 미래의 특정 시점이나 특정 기간이 지나면 교환하는 것. 옵션은요. 미래의 특정 기간이나 특정 시점에 권리를 매매하는 것이잖아요. 권리. 그렇죠. 미래에 대한 권리를 매매하는 것. 그렇죠? 자, 선도는 뭐였습니까? 선도는 미래의 특정 시점이나 기간에 현재의 계약을 하되 미래의 그 시점에 있는 것을 현재 어떤 특정 가격으로 미리 매매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선도. 1년 후에 살 것을 지금 얼마에 합시다. 그게 선도예요. 1년 후에 뭔가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지금 삽시다. 그게 옵션이에요. 1년 후에 이거랑 바꿉시다. 스왑입니다. 좀 편하게 바꿔드렸는데 좀 감이 좀 오시죠? 그 감만 있으면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렵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꾸 그 뭐라 그러죠? 경제용어사전에 그 딱딱한 얘기들을 그대로 문장을 읊조리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본인이 느끼는 순간 감이 와요. 그때부터는 암기가 아니거든요. 개념 용어에 대해서는요. 암기가 아니라 느낌이 확실하게 가줄 때까지 보시고 또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수치는 암기지만 이런 건 암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뭐 우리 이미 나왔으니까 파생의 종류는 선도 옵션 스왑이 있다. 됐죠? 조심하세요. 파생결합 증권, 파생결합 상품이 아니에요. 파생은 그냥 파생입니다. 결합증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자, 5번. 상품의 투자성은요. 원본 손실의 가능성을 가지고 구분하고 있어. 그러니 원본이 손실될 위험이 없는 예금이나 보험은 애초에 금융투자 상품이 아닌 것이죠. 투자성이 없습니다. 넘어갈게요.